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날씨가 풀렸다가 다시 추워졌는데 오늘 내일 상당히 춥다고. 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더 춥더라고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던데 네. 상당히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도 겉옷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제 공식 유세 첫날이었는데 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저는 그 당선 세레머니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격한 기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히딩크 감독 어퍼컷 세레머니 같은 것도 보여줬고. 네. 그리고 더킹에서 이제 그 검사들이 예. 단체 댄스 추는 거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환호하는 본인의 이름을 환호하는 격정적인 유세 현장은 처음이잖아요. 뭐 정치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야 여러 번 뭐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많은 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그 공식 유세 첫날에 굉장히 업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모양새를 역시 이게 선거 앞두고 양쪽 진영이 갈려져 있으니까 제가 어제 뭐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몰아가면 이길 수 있겠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였고 네.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너무 꼴 보기 싫다. 네. 이렇게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같은 모양을 봤으면서도 역시 해석이나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내리고 있다. 뭐 그게 선거를 앞두고 양쪽 주장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다가 바람이 또 많이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본이 날아갔어요. 예, 갑자기 예. 다 날아가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대본을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해서 또 그걸로 인터넷에서 감론을 박 오가는 게 또 예. 재밌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뭐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공식 선거가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여야 양측 후보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유세차에 스피커를 끄고 차분하게 유세를 다니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그런 애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 이준석 대표도 또 이재명 후보도 SNS에 애도를 표했고 오늘 뭐 이재명 후보는 강남 유세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의 묵념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측도 뭐 율동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안타깝죠. 2012년 대선 때도 한번 비슷한 그때는 교통사고로 네. 이제 안타깝게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달릴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과속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전광판을 버스에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이제 발전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 발전기에서 아마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로 아마 유입된 것 같은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환기 안 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이래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 발표를 보니까 그 발전기가 이제 불법 개조됐었다. 그러니까 개조하려고 하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아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도 다 허가 안 받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차도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본의 이한상 교수가 뭐래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것이다. 뭐 이제 서서히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중에 글을 지우긴 했습니다만 네. 뭐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점수를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못해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차가 전복됐고 그게 사진으로 많이 퍼졌고 어쨌든 그 차 안에 트럭에 타고 있었던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게 이런 것이다. 네. 조롱글에 글을 올렸으니까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또 그 윤석열 캠프의 청년 보좌역 하던 사람이 윤석열의 그 어퍼컷 세레머니 사진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식의 또 글을 써서 그것도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또 조롱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SNS가. 그러니까 SNS가 우리 후보 또 우리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헛발질할 때는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서 SNS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하고 양당 비롯해서 4개 정당 후보들, 다른 정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후보들과 보좌진들이 다 조심해서 SNS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 안철수 후보 측에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문을 해서 또 애도를 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또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후보가 SNS에 추목을 올렸고 이준석 대표도 SNS에 추목을 올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SNS에 추목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직접 조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아마 할 것 같고요. 다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단일화 이야기하자.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5년 후죠. 2027년 대권 플랜으로 해서 뭐 단판 단일화를 제안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 다음 대선에 개입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뭐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꾸는 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5년 후를 약속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의미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가 이런 제안에는 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커피 한 잔으로도 단일화할 수 있다. 그거는 단판 하자는 얘기인데. 단판이 아니라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사퇴해라 뭐 이런 그렇죠. 윤 후보 측에서는. 나에게 양보하라 이거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 양보를 하게 되면 뭐 반대급부를 안철수 후보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집권했을 때 어떤 것을. 근데 그것도 주기 싫은 거 아니냐. 대통령 자리 빼고는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뭐 총리보다도 더 좋은 또 다른 좋은 게 있다. 그거는 뭐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자리만 원하는 분인데 대통령만 빼고 다 주겠다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 후 뭘 하겠다라든가 혹은 단판해서 나한테 양보를 해라. 다만 약속은 못 하겠다. 이런 걸로는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끌어내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 측이나 뭐 민주당에서 통합정부론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 안 후보는 물론이고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내일 윤석열 후보하고 만난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은 판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민주당의 전략 실패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의원보다도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여의도 바닥에 있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야 뭐 윤석열 후보도 만나고 또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결국은 하고 또 유세까지 합류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전혀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유승민과 함께 할 수 있다. 유승민 정도면은 뭐 장관 자리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유승민과 그러면 민주당이 손잡는 거 아니야? 이재명과 손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지지자층상에 돌기 시작했고 유승민 의원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을 만나야겠네.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전략 미스입니다. 오히려 유승민이 이야기를 한 게 유승민이 윤석열과 손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그냥 뭐 일부 인사들의 의견이었지 뭐 제대로 얘기된 건 없다라고 오늘 또 우상호 의원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부 인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스스로 정무적 판단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라도 뭐 원팀이 될지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윤 후보가 총장 시절에 채널A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 음성 파일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정황이 재판 자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직접 윤 총장이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그럼 윤석열 후보가 해왔던 그 해명과는 좀 반대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뭐 그러한 음성 파일이 없다고 했고 채널A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MBC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 보면 채널A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대화 내용을. 네. 그러니까 그 채널A 고위급 간부 기자들이 카톡 나눈 내용이 지금 오픈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 또 한동훈 검사장이 거짓말한 걸 두려워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음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 아니냐. 직접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흘러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선거가 조금 많이 남았다면은 크게 이슈가 될 텐데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이 문제 때문에 뭐 지지율이 휘청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양쪽 집토끼들은 거의 다 결집을 했거든요. 네. 이런 문제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도층에서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도층에서 반응을 하려면 기존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MBC 장인수 기자가 MBC를 놔두고 왜 유튜브에 공개를 했겠습니까? MBC에서 보도를 허락을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뭐 다른 레거시 미디어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중도층이나 뭐 정치에 크게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층에서는 이런 게 좀 복잡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관심 갖지 않을까 싶은 게 윤 후보가 이번 주에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검찰 뭐 개혁이 아니라 검찰권을 더 강화시키는 공약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예산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우리 세금을 조금 뭐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와 그러면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이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무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네. 예산도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 검찰까지 4부가 될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도 오늘 사설로 되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을 좀 미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자신의 출신인 검찰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 네. 검찰에게 불의의 권력을 주려는 게 아니냐. 이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거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됐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제도나 법으로 고착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 좀 어렵겠다. 다만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모든 권력 기관들은 서로 상호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권력이 막강한데 문민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뭐 우리 언론에서도 지적할 부분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박지 씨 말처럼 아까 전에 뭐 한동훈 뭐 채널A 뭐 이런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도층 귀에는 와닿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중도층 귀에 와닿는 거는 무속 논란이라든가 열차에 발 올리는 거라든가 네. 이런 게 또 혹은 뭐 김혜경 씨 소고기 법인카드 이런 게 더 쉽게 와닿는 거죠. 거대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층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권력을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면서 대통령에게 예속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힐 수 있다라는 취재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저는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서 뭐, 질문을 드려봤고요. 근데 그 제가 말하는 중도층이라든가 정치 무 관심층은 네. 웬만하면 평생 살면서 검찰에 불려갈 일 없잖아요. 박지희 씨는 걱정되나 보죠? 아니요, 뭐 저도 뭐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 선거지 검찰총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비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 공약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건진법사의 굿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연등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무속 논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한 사무총장이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 몸을 담고 있고 이 행사에 대통령 연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대통령 연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허락받지 않고 연등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행사나 가나.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이게 충청도에서 한 행사인데 왜 서울중앙지검장 이름과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 이름이 올라갔냐.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올릴 수 있는데 주최 측에서 그 청와대나 대통령 허락받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만 왜 하필 그 많은 검사 중에 딱 윤석열 그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기획사 중에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 이름을 올렸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 대통령은 물타기 하는 것 같고 행사를 주관한 사무총장이 이재명 선대위에 몸담고 있다. 오늘 이 얘기하니까 바로 김우겸 의원이 이 행사를 직접 주최한 무속인이 커바나 컨텐츠 행사 기획할 때 앞에서 찬조회를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장으로 치닫는 폭로전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건진법사 구판 또 왜냐하면 건진법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데 왜 연등을 올렸냐 이렇게 번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야기하지 말고 올바른 해명을 하면 됩니다. 뭐 우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우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반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듭해서 제기하는데 복지부에서만 뭐 318만 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김혜경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과하고 뭐 철저하게 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이런 보도들이 또 종편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한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김혜경 씨 거는 조금 다른 게 이게 제보자가 한 9개월을 녹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김혜경 씨 측에서 사과가 좀 늦었지 싶어요. 근데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용차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 20회에 걸쳐서 318만 원을 썼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검찰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복잡한 것보다 이런 게 귀에 더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도지사 부인이 법인카드를 썼어? 그것도 뭐 보고집에서 썼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김의경 씨가 이 건에 대해서 또 사과하느냐. 그 앞에서 사과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있었다 뿐인데 이걸 가지고 또 사과하기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혐의가 다 드러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강남 등 서울에서 유세를 펼쳤는데 특히 이제 강남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론조사에서 서울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좀 1, 2%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후보 측에서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지지율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첫 유세를 마친 것 같고 오늘 강남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도 마지막 유세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도 강남이잖아요. 네. 오늘도 첫 유세를 강남에서 했다. 서울을 많이 공략하고 싶겠죠. 특히 강남 집값이 많이 폭등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등등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집중적으로 서울을 돌 것 같긴 합니다만 서울 민심이 과연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켜켜이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지난 재보궐선거 때부터 쌓여져 왔던 게 한 번에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수도권 민심이. 더 중요한 거는 서울과 경기도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민심은 그러면 경기도까지 미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서울에 그 나쁜 민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이 삼각벨트를 놓치면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쪽을 집중해서 유세 지역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 오늘 뭐 광주를 찾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동희 추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